만화의 실사화. 위키 뭐야? 위키피디어의 스카이러너입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디어입니다. 저 유명한 만화 원나블의 선두주자이자 유일한 현역 원피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작품. 원작 만화, 애니메이션, 극장판, 비디오 게임 등등 다양한 매체로 전개하고 있는 이 시리즈. 결국은 사상 초유의 실사화까지 도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배우를 통해 그려지는 루피, 조로, 라미, 상디와 우솝, 등등 충격과 공포의 예고편 공개 이후로 유저들 여러 반응들이 나뉘고 있는데요. 제발 만화로만 남아줘 도 있지만 생각보다 괜찮다? 적어도 이거보단 낫잖아 라는 것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원작을 좀 보고 생각하고 만들었구나, 진짜 얘보다는 낫겠지? 아무튼 이 작품도 어느 정도 상업적인 의미를 거두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등장하겠죠. 내 곁에 언제나 두고 소장하고 싶은 팬들을 위한 그것, 피규어. 언젠가 등장할 원피스 실사와 피규어를 기대해보면서 만화를 원작으로 둔 실사 영화. 따져보면 그동안 여럿 있었죠. 또 그것을 컬렉터블, 피규어까지 연결, 탄생시킨 케이스들. 그동안 무엇이 있었나? 정상적인 것부터 그렇지 못한 것까지 탑7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순위는 아니고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대표적인 7개 만화 실사 피규어 탑7 시작해보도록 하죠. 7번 미녀와 야수 핫토이. 이때만 해도 디즈니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디즈니의 명작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실사화 프로젝트 중 2017년 좋은 반응을 얻었던 영화 미녀와 야수. 해리포터 시리즈로 잘 알려진 배우 엠마 왓슨이 미녀 벨을 연기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피규어의 대명사 핫토이, 바로 엠마 왓슨의 벨 피규어를 출시했죠. 보통 시리즈로 쭉 이어지는 라인업이 아니고선 웬만하면 인기가 금방 사그라드는 영화 피규어 중에서도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피규어이기도 합니다. 배우 엠마 왓슨 특유의 인상, 그 특징을 잡은 얼굴 표현과 함께요, 남심을 자극하는 화사한 드레스, 주요 조연들 구성 포함이라는 점까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핫토이는 이 외에도 또 다른 디즈니의 실사와 안젤리나 졸리의 말레피센트, 곰돌이푸, 피글렛 세트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6번 귀멸의 칼날. 인기 만화 그리고 초인기 애니메이션인 귀멸의 칼날. 원작에서의 그 모습을 잘 재현한 정식 라이센스 제품들이 많습니다만 어둠의 루트에서는 아직 실사화가 되지 않은 이 작품,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주요 캐릭터를 리얼한 실사풍으로 재해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지코, 시노부, 미치리 등등. 제각각 정말 이 캐릭터들이 실사화되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우리들의 상상의 나래를 현실로 이루어주고 있죠. 실제 배우를 주제로 만든 건 아니다 라는 점에서 인기 캐릭터의 AI 버전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수도. 5번 공각기동대 웨타. 유명 만화이자 애니메이션으로도 잘 알려진 SF 작품 공각기동대. 저 영화 매트릭스의 연출에 영향을 주었다는 걸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미디어 믹스로의 전개 중 2017년 실사 영화로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연 배우는 블랙 위도우, 스칼렛 요한슨이 맡았던 바 있었죠. 작품의 평가에 대한 건 어쨌든 영화 반지의 제왕의 특수효과를 담당했으며 관련 피규어를 오랫동안 다뤄온 뉴질랜드 웨타에서 무려 1대4 쿼터 스케일 피규어로 공각기동대 메이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강강한 포즈 구성, 풀조형의 조형미는 나쁘지 않지만 웨타 특유의 폴리스톤 헤드 표현, 그래 누군지는 알겠는데 좀 그래. わからぬな。 4번 바람의 검심 슈미야츠. 오래전부터 커스텀 피규어에 심취한 매니악한 유저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그 중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피규어 제조사 슈미야츠. 대한민국의 사업체이지만 또 일본과 여러 관계가 구축되어 있어서 일본 관련 콘텐츠를 다수 제품화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정식 라이센스 제품과 비라이센스 제품 모두 다루고 있지만 그중 정식 라이센스로 알려진 제품 슈미야츠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해도 좋을 인기작 바람의 검심 시리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작 바람의 검심 영화는 망작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 만화 실사화 중에서 한 줄기 빛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제품 역시 쉽게 잘 나오기 어려운 동양인 인물 피규어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로서 사랑받아왔던 바 있습니다. 주인공 사토 타케루 배우의 켄시는 여러가지 버전으로 등장을 했고요, 영화 최종장에 등장했던
아르타 마케뉴의 애니씨, 그 역시 피규어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배우, 이번 넷플릭스 원피스 롤로노와 조루 역할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언젠가 실사 조로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3번 원피스 J&D 스튜디오. 자, 만화 원피스의 실사화, 넷플릭스의 이번 해석이 있기 전에도요, 대한민국의 피규어 제조사 J&D 스튜디오에서 인기 캐릭터 흰수염을 다루면서 새로운 실사 스타일, 그 방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바로 원작의 디자인은 고스란히 유지한다, 다만 표현에 있어서 그 안에 자기들만의 스타일, 하이퍼리얼한 표현을 도입한다 라는 것이었죠. 이런 새로운 시도, 일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도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상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무기를 제외하고 크기만 85cm에 달한다는 어마어마한 사이즈, 실리콘 재질로 만든 근육이 뿜어내는 박력, 제품 발표회를 통해서 실제로 이 작품을 본 분들이 입을 모아 극찬했던 작품이기도 하죠. 아, 진짜 보안코까진 나와줘야 되는데. 2번 드래곤볼 에볼루션 엔터베이. 전설의 레전드 만화이자 전설의 레전드 망작 영화, 만화의 실사와 최악의 결과물로 꼽히는 드래곤볼 에볼루션. 만약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셨다면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한때 핫토이의 라이벌로 꼽혔던 피규어 제조사 엔터베이, 무슨 생각에선지 이 드래곤볼 에볼루션 피규어를 제작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리얼한 인물 피규어를 잘 만들었던 엔터베이답게 피규어는 괜찮은데 문제는 쓸고 콜. 영화 이상의 강렬한 표정이 담긴 이 피규어가 왠지 더 보는 사람을 슬프게 만듭니다. 주인공 손오공과 피콜로를 출시했었고요. 분명히 부르마도 공개했던 것 같은데 결국 나오지 못했네요. 번외로 주디, 왓썸맵 박준영님이 야무치로 등장한 것으로도 알려진 이 영화, 판촉용 야무치 피규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판촉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1번 스폰지밥. 메가히트 애니메이션 네모바지 스폰지밥. 오랫동안 인기를 끈 이 애니메이션, 실제 등장하는 해양 생명체들을 비교하면서 실사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영화 스파이더맨 이 조합이 마치 스폰지밥 실사와 같다 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3D 피규어 아티스트 미구엘 바스케즈, 바로 이 스폰지밥 실사화를 이렇게 보여줬던 바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해도 아니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외에도 심슨 가족의 각 캐릭터들, 피너츠의 찰리 브라운 등등도 보여주었던 미구엘 바스케즈의 작품들. 다행히 실제 피규어 제품까지 출시되지는 않았다. 자, 오늘은 넷플릭스 원피스 실사화를 맞이해서 이렇게 원작 만화의 실사화, 피규어까지 만들어진 케이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기 만화의 실사화, 어색하고 이상하고 때로는 괴랄할 것 같지만요,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이미 이상적인 케이스들이 있죠. 마블 코믹스, DC 코믹스, 그 수많은 히트 영화들. 자, 잘 만든 실사화는요 분명히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까지 가려면 무수히 많은 재해석과 현실 반영이 필요하겠죠. 원피스를 포함해 수많은 인기 콘텐츠들의 성공적인 실사화, 그리고 그 실사화를 피규어로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